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춘분이라면서요? 네, 춘분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그래요? 절기상 춘분입니다. 예, 날씨도 춘분, 봄 춘자가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날씨는 맑아요. 그런데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15도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해요. 예. 서울이 지금 한 3도 정도 되는데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까지 오른다고 17도까지 합니다. 올라요? 네, 낮엔 네. 꽤 따뜻한 것 같아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정리해 보죠.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네, 통상 한 2, 3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한다고들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게 예. 물론 규정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어제는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도 밟고 또 선고 전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좀 협의를 하게 된다는 그 시간을 감안을 하면 예. 한 2, 3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건데 그렇군요. 헌재가 어제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 이후가 된다면 당연히 그 주 중후반쯤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 법조계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예.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서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예.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 보충 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승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라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유상범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라면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초 인용을 확신했는데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신변 위협 우려로 장외 일정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표 어제 경찰의 신변 보호 속에서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예.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 후 국회로 복귀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오찬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응답이 너무 늦다. 도를 한참 넘었다. 라면서 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해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 된다. 밤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입니다. 네.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언제 나온 거냐 예. 봤더니 이 대표가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고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몸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향해서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라면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 발언이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끔찍할 것이다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본인 재판의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치에 대한 부정이며 폭동에 대한 선동이며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현안질에서도 이 발언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네.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을 놓고도 공방이 있었죠? 네, 송석준 의원이 먼저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네.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준태 의원도 좌표를 찍어서 테러를 조장하는 거다 얘기를 했고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네. 이 법원 판단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거듭 비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처장이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걸 놓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 네. 안 했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이완규 처장이 2017년에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라고 썼던 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장 의원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냐 날짜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네. 이완규 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의견이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곤란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여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될 것 같죠? 네, 앞서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김성훈 차장은 4번째였고 이광우 본부장 3번째였습니다. 예, 예. 그동안 계속 반려가 됐었는데 예. 이후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라면서 경찰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이번엔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고 합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이 국무위원들보다도 더 먼저 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방조했다 이런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네, 경찰이 지난달 3일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요. 예. 이들의 개인용 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서 포렌식한 결과 알게 된 예. 사안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8시 20분쯤에 챗 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 이런 단어를 검색한 게 나타난 거예요. 예. 이 검색 시간을 경찰은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국회 국정조사 등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국무위원들은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실에 차례로 도착을 했는데 네네. 그 도착한 시간이 오후 8시 30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검색을 한 시간으로 봤을 때 경찰은 이 본부장이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배경에 김 차장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 차장 등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할 수 있을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본부장 측
입장은 뭡니까? 일단 TV를 보고 비상계엄의 발표를 알게 됐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예.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한 챗 GPT 검색은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직권남용의 피의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변호인이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요.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에 총기를 언급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고요? 네, 지난 1월 15일 윤 네. 대통령이 체포됐을 그 당시의 네, 네. 이야기인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한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예.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경찰은 또 김 여사가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예. 경찰이 지난달 김신 가족부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고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고요. 한편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토지 허가제 관련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해제를 했는데 다시 또 묶었어요. 네, 예. 어떻게 됐냐면 예. 한 달여 전에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라는 소식을 그랬죠. 전해드렸었죠. 예.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대상이 됐다. 뭐 곧바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런 소식을 한 달여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35일 만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번복한 배경은 뭐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것 같아서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였죠. 예. 일단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네. 강남 3구에서 이른바 갭 투자를 막았던 토어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그 해제 대상인 아파트는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을 하면서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이 되고요.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지난달 서울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예, 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사실상 더 확대된 건데요. 네. 다른 지역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추가 네. 지정도 검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예. 그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투기 수요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 서울시가 합동 점검반을 또 가동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상 거래와 집값을 중심적으로 좀 감시하고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 출처도 병행해서 수시로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거예요. 네. 그렇죠?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일단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4.25에서 4.5%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예.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FOMC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가 둔화한 데다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예. 감안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높이지 않은 데다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유지한 데 주목을 했고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2% 상승한 41,964.63의 거래를 마쳤고요. 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 오른 5,675.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1% 오른 17,750.7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한 커버스토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